1999년 그의 겨울 첫날 밤이었어요. 55의 한미소는 자신도 몰랐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몸 전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65세 남편 이정민은 당황했습니다. 초혼인 아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줄 몰랐거든요. 미소는 남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며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어요. 3년간 호라비로 살던 정민의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미소는 정민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했어요. 매일 밤 이런 시간을 가져달라고요. 55년을 기다린 몸은 이제 멈출 수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 전 이야기예요. 65세의 이정민은 아내를 잃은 지 3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왔어요. 딸 수진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주선한 만남이었죠. 정민은 내키지 않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 영희를 배신하는 일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는 밤들이 점점 길어지고 외로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죠. 카페에서 만난 한미소는 55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얼굴에 동안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초혼이라는 사실이 정민을 더욱 당황스럽게 했죠. 미소는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이제야 인연을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정민보다 10살이나 어린 이 여자의 첫 결혼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미소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후 2달 동안 정민과 미소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죠. 미소는 55까지 혼자 살아온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을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어느새 나이가 50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민은 미소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도 아내를 잃고 난 후의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딸 수진이 결혼해서 독립한 후 집안이 얼마나 적막한지,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털어놓았어요. 2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생겨났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외로움을 겪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미소는 정민의 성숙함과 안정감에 끌렸고 정민은 미소의 순수함과 젊은 에너지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2달 만에 정민은 미소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연애는 젊은 시절처럼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소도 45의 나이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소는 정민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죠. 초혼인 자신이 재혼하는 남자와 잘 맞을 수 있을까? 특히 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거든요. 정민도 고민이 많았어요. 10살 차이 나는 젊은 여자와의 결혼이 과연 잘 될까? 아내 영희와는 전혀 다른 타입의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65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2 사람 모두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민은 집안의 적막함을 견딜 수 없었고 미소는 55이라는 나이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정민의 딸 수진과 미소의 언니 미경,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 참석하는 소규모 결혼식이었죠. 미소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선택했어요. 45의 나이에 입는 첫 번째 한복이 얼마나 설레고 떨리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결혼식 전날 밤 미소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와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몸 전체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미소는 자신도 모르게 아래쪽을 만지작거렸어요. 정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3년 만에 맞이하는 여자와의 밤이 얼마나 간절하고 떨리는지 모를 정도였죠. 미소의 젊은 몸을 생각하니 아래쪽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1999년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서울 강남의 작은 웨딩홀에서 정민과 미소의 결혼식이 치러졌죠. 하객은 20명 남짓,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미소는 연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5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복이 참 잘 어울렸죠. 아침부터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며 거울을 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밤이면 정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정민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입는 예복이라 그런지 어색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죠. 딸 수진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주례를 맡은 정민의 회사 선배가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요. 젊은 시절엔 모르는 삶의 무게를 아는 두 사람이니까 서로를 더 아껴줄 거라고 했어요. 미소는 주례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5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민의 손을 잡은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이 남자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끼우는 순간 정민은 미소의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새삼 느꼈어요. 이 작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찡해졌죠.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강남의 한 특급 호텔로 향했어요. 정민이 미리 예약해둔 스위트룸이었죠.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미소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5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곧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픈 건 아닌지, 정민이 실망하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민도 긴장했어요. 3년 만에 맞이하는 여자와의 밤이었거든요. 게다가 미소는 초혼이에요. 자신이 미소의 첫 남자가 되는 거죠.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 미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축하한다며 웃어주는데 왠지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들키는 것 같았거든요. 정민이 미소의 어깨를 감싸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23층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을 때 미소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침실이 보이는 거예요. 킹사이즈 침대 위에 하얀 장미꽃잎이 하트 모양으로 뿌려져 있었죠. 호텔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준비해 준 거였어요. 정민이 넥타이를 풀며 미소에게 말했어요. 샤워부터 하자고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적시자 미소의 몸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55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몸을 이제 정민에게 내보여야 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죠. 호텔에서 준비해준 실크 잠옷을 입고 나온 미소를 본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연분홍 실크 잠옷 속으로 비치는 미소의 몸매가 55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미소도 목욕 가운만 걸친 정민의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가슴과 어깨가 남자다웠어요. 무엇보다 그곳이 벌써 부풀어 오른 게 가운 사이로 비쳐 보였죠. 두 사람은 침대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죠. 정민이 먼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우면서도 떨리는 손이었어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침대로 이끌었어요. 초혼인 미소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소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침대에 앉자마자 미소가 먼저 정민의 가운 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55년을 기다린 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정민은 당황했어요. 미소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줄 몰랐거든요. 미소는 정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자신의 잠옷끈도 풀어 헤쳤어요. 하얀 가슴이 드러나자 정민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미소가 정민의 그곳을 만지자 정민은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손길이었거든요. 미소도 처음 만져보는 남자의 것이 이렇게 뜨겁고 단단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미소는 아픔보다는 오히려 짜릿한 쾌감을 느꼈어요. 55년을 기다린 몸이 드디어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정민도 미소의 뜨거운 속살이 자신을 감싸는 느낌에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첫 번째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민은 미소가 초혼치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신기했어요. 미소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며 정민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소가 다시 정민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의 그곳을 애무하며 다시 한번 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정민은 놀랐어요. 65세의 몸으로 연달아 하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미소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어지자 정민은 정말 놀랐어요. 미소의 몸이 이렇게까지 욕망으로 가득할 줄 몰랐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미소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민의 팔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그리고 정민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앞으로 매일 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55년을 기다린 몸이 이제는 정민 없이는 잠들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정민은 당황했어요. 매일 밤이라니 65의 나이로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미소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소는 정민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자신을 매일 밤 안아달라고, 그래야만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을 거라고요. 정민은 미소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 여자와의 결혼 생활이 예상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정민은 미소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과연 자신이 미소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이에요. 결혼식 다음 날 정민과 미소는 강남에 있는 정민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 규모의 깔끔한 아파트였죠. 정민이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미소는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55년 만에 갖게 된 첫 번째 신혼집이었거든요. 정민의 옷장 한쪽에 자신의 옷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부부가 된 것 같다는 실감이 났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미소가 정민에게 다가가서 품에 안겼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정민의 체온이 느껴지자 몸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당황했어요. 어제 새벽까지 3번이나 했는데 또 하자는 건가요? 65세의 몸으로는
하루 걸러 한 번 정도가 적당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미소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침실로 들어간 미소는 어제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스스로 옷을 벗어가며 정민을 유혹했죠. 정민은 미소의 하얀 몸매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55의 나이에 이렇게 탄력 있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여자가 있을까요? 만에 갖게 된 첫 번째 신혼집이었거든요. 정민의 옷장 한쪽에 자신의 옷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부부가 된 것 같다는 실감이 났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미소가 정민에게 다가가서 품에 안겼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정민의 체온이 느껴지자 몸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당황했어요. 어제 새벽까지 3번이나 했는데 또 하자는 건가요? 55세의 몸으로는 하루 걸러 한 번 정도가 적당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미소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침실로 들어간 미소는 어제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스스로 옷을 벗어가며 정민을 유혹했죠. 정민은 미소의 하얀 몸매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45의 나이에 이렇게 탄력 있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여자가 있을까요? 그날 밤도 미소는 만족할 때까지 정민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2번, 3번까지 이어지자 정민은 정말 지칠 뻔했어요. 미소는 정민의 땀범벅이 된 몸을 애무하며 내일 밤도 이렇게 해달라고 속삭였어요. 셋째 날 정민은 회사에 출근했어요. 정년 퇴임을 앞둔 부장으로서 마지막 몇 개월을 보내고 있었죠. 동료들이 신혼이 어떠냐고 물어볼 때마다 정민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몸이 버틸지 걱정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절친한 친구 동호를 만났어요. 정민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웠어요. 대신 막연하게 신혼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고만 했죠. 동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 부인과의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 초혼인 여자는 더 그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민이 부럽다고도 했죠. 집에 돌아온 정민을 맞이한 미소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놨죠. 정민은 미소의 정성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론 오늘 밤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어요. 식사 후 미소는 정민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회사에서 고생했다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소의 손길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정민은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긴 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민은 정말 지쳤어요. 매일 밤 미소의 요구를 감당하기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미소는 전혀 지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정민이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려고 했을 때였어요. 미소가 정민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며 일어나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5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민이 정말 피곤하다고 하자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을 원하지 않는 거냐고, 벌써 실증이 난 거냐고 물었어요. 정민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미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정민은 미소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예전처럼 격렬하지 못했어요. 정민의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미소는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미소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정민이 자신에게 관심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55까지 기다린 사랑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이튿날부터 미소는 더욱 노골적으로 정민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맞이했어요. 샤워할 때도 함께 들어가자고 조르고 식사 중에도 정민의 다리를 어루만졌죠. 정민은 미소의 행동이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미소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매일 밤 그런 강도로 관계를 갖기엔 자신의 몸이 버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소의 간절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소는 정민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알몸으로 나타났어요.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대낮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요. 미소는 정민의 신문을 빼앗고 무릎에 앉았어요. 정민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자 미소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자신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실 소파에서 벌어진 뜨거운 시간 후 미소는 정민에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 간절한지 말이에요. 55년 동안 남자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알게 된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정민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나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민은 미소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미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매일 밤 그런 강도로 관계를 갖기엔 65의 나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미소는 정민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컸어요. 55년을 기다린 자신의 마음을 정민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민은 미소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자신의 체력으로는 매일 밤 미소를 만족시켜줄 자신이 없었어요. 미소는 정민에게 물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면 괜찮겠냐고요. 정민은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소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정민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일주일에 4번 정도면 어떨까 하고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매일 밤 정민의 품에 안겨 잠들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미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타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4번이라는 약속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미소가 약속하지 않은 날에도 정민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민이 거절하면 미소는 서운해하며 삐쳤어요. 어느 수요일 밤 정민이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려고 했을 때였어요. 미소가 정민의 등에 몸을 밀착시키며 손을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정민은 이미 이번 주에 3번이나 했다고 말했지만 미소는 듣지 않았어요. 미소는 정민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하루만 더 해달라고, 자신 없이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정민은 한숨을 쉬며 미소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거울을 보며 놀랐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신혼생활이 힘든가 보다며 농담을 했지만 정민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미소도 정민의 지친 모습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5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이 달콤한 기분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정민은 정말 지쳤어요. 일주일에 4번이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미소는 거의 매일 밤 정민을 조르고 유혹했어요.
거절하면 눈물을 흘리거나 토라져서 등을 돌리고 잤죠. 어느 목요일 밤 정민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해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우려는데 미소가 달라붙었어요. 오늘은 정말 안 된다고 말했지만 미소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소는 정민의 바지 지퍼를 내리며 억지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손을 잡고 제발 오늘은 그만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어요. 정민은 폭발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지친 적은 처음이라고,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 밤 이럴 순 없다고 소리쳤어요. 미소는 정민의 화를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미소는 훌쩍거리며 울었고 정민은 한숨만 연거푸 쉬었어요. 신혼 한 달 만에 처음 맞이한 차가운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미소에게 말도 없이 회사에 나갔어요. 미소는 혼자 남은 집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민이 자신을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결혼을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소는 언니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다만 신혼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만 했죠. 미경은 신혼 부부에게는 흔한 일이라며 위로했어요. 점심시간에 미소는 학교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혼한 부부들이 매일 밤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보통이라고 했어요. 미소는 자신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싶어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45년을 기다린 자신의 마음을 정민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미소는 정민을 기다리며 저녁을 차렸어요. 하지만 정민은 늦게 들어왔고 얼굴 표정도 어두웠어요. 저녁 식사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정민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친구 동우와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신혼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아내가 너무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동우는 웃으며 부러운 고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민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정민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다고 했어요. 동우는 조언했어요.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민은 과연 그럴까 의심스러웠어요. 미소의 욕구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정민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중년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니 자신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 고민했어요. 퇴근길에 정민은 미소를 위해 꽃을 샀어요. 어젯밤에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들어간 정민은 미소에게 꽃을 건넸어요. 미소는 눈물을 글썽이며 꽃을 받았어요. 어젯밤부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랐거든요. 정민도 미소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정민은 미소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체력에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미소도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정민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4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허전했는지, 이제 정민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정민은 미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마음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민의 말에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 서로가 원할 때 자연스럽게 하기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조르지 않기로 했죠. 미소는 아쉬웠지만 정민을 위해 참기로 했어요. 새로운 약속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잘 지켜졌어요. 하지만 미소는 점점 참기 어려워했어요. 정민이 옆에 누워 있는데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어느 금요일 밤 미소는 또다시 정민을 유혹했어요. 이번 주에 이미 3번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정민은 약속을 지키자고 했지만 미소는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정민의 몸을 애무하며 자신 없이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속삭였어요. 정민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자 미소는 기뻐했어요. 역시 정민도 자신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관계를 마친 후 정민은 후회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을 어기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미소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민의 품에 안겨 잠들었지만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미소에게 말했어요. 어젯밤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정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미소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 내내 미소는 정민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민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수요일 밤 미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민이 깊이 잠든 사이 몰래 정민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미소가 자신의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 정민은 깜짝 놀라며 미소를 밀어냈어요.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욕구를 참을 수 없다고 울부짖었어요. 4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참으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했어요. 정민은 당황했어요. 미소가 이렇게까지 절망적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자신도 한계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미소는 그럼 이혼하자고 소리쳤어요. 정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미소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미소는 정민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민은 미소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두 사람의 신혼생활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정민에게 고백했어요. 언니 집에 있는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정민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정민도 마찬가지였다고, 미소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미소의 간절함도 정민의 한계도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앞으로는 서로를 배려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미소는 정민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들었어요. 비록 매일 밤 관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정민도 미소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평온했던 어느 토요일 밤 미소가 정민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민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미소는 얼굴을 빨갛게 하며 설명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것들을 따라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45의 초혼 여자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요. 미소는 정민의 놀란 표정을 보며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45년을 기다린 만큼 모든 걸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민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나눴어요. 미소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에 흥미로워했고 정민도 아내와는
전혀 다른 경험에 놀랐어요. 미소의 적극성이 때로는 놀랍기도 했죠. 새로운 경험 후 미소는 더욱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매번 관계를 가질 때마다 새로운 제안을 했죠. 정민은 미소의 호기심이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미소는 정민에게 성인용품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정민은 기겁했어요. 55세의 나이에 그런 곳에 가다니요. 하지만 미소는 당당했어요. 부부니까 뭐가 부끄럽냐고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성인용품점에 갔어요. 정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미소는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몇 가지를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온 후 미소는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다채로워졌어요. 미소는 새로운 자극에 흥미로워했고 정민도 점차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정민은 미소의 끝없는 호기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소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졌어요. 단순히 횟수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정민은 따라가기 벅찼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정민은 친구 동우와 골프를 치러 갔어요. 동우는 정민의 지친 모습을 보며 농담했어요. 젊은 부인이 너무 적극적인가 보다고 말이에요. 정민은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미소의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횟수 문제였는데 이제는 방식까지 다양해지니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동우는 조언했어요.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만 주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정민은 동우의 말에 공감했지만 미소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민은 미소가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해놨다는 걸 알았어요. 침실에 촛불을 켜놓고 새로 산 란제리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민은 한숨을 쉬며 미소에게 다가갔어요. 주중에도 미소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아침에 정민이 출근 준비를 할 때도 유혹하고 저녁에 들어오자마자 달라붙었어요. 정민은 미소가 점점 더 집착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어느 수요일 밤 정민이 정말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려고 했을 때였어요. 미소가 새로 산 도구들을 꺼내며 오늘은 이걸 써보자고 했어요. 정민은 제발 오늘은 그냥 자자고 했어요. 미소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정민이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다고 혹시 자신에게 실증이 난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정민은 그런 게 아니라 몸이 힘들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피곤해하냐고 자신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끈질긴 요구에 지쳤어요. 그날 밤 이후 정민은 미소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웠죠. 미소는 정민이 자신을 피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미소는 불안했어요. 정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45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밤 미소는 정민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자신을 피하느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했어요. 정민은 피하는 게 아니라 바쁘다고 했지만 미소는 믿지 않았어요. 미소는 정민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 때문에 정민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런 자신이 싫다고 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정민은 정말 지쳤어요. 미소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만 갔고 이제는 평일에도 매일 밤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와도 미소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밤 정민이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미소는 또 새로운 의상을 입고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 복장이었죠. 정민은 문을 열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미소는 정민을 침대로 이끌며 오늘은 역할극을 해보자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정말 재미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정말 안 된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정민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피곤할 때일수록 이런 게 좋다고 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손을 잡고 정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요즘 정민이 자꾸 거절한다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따졌어요. 정민은 폭발했어요. 자신이 기계가 아니라고, 매일 밤 이럴 수는 없다고 소리쳤어요. 정민의 거센 반발에 미소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부담스럽냐고,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것도 해주지 못하냐고 울부짖었어요. 정민은 미소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소는 정민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자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애원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정민이 미소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미소는 더욱 격하게 매달렸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정민의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정민은 이런 미소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미소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속은 거라고 소리쳤어요. 45까지 기다렸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거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울며 불며 따졌어요. 정민은 미소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미소가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정민은 미소를 달래려고 했지만 미소는 더욱 극성을 부렸어요. 결국 정민은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정민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침실에서는 미소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소가 너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막막했어요. 새벽 2시쯤 정민이 겨우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미소가 거실로 나와서 정민 옆에 누웠어요. 얇은 잠옷 차림이었는데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게 훤히 보였어요. 미소는 정민의 몸에 달라붙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하다고, 너무 화를 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민의 몸을 애무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미소를 밀어내려 했지만 미소는 끈질기게 달라붙었어요. 미소의 손길이 점점 아래쪽으로 향하자 정민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정민은 이성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거실 소파에서 관계를 갖게 됐어요. 하지만 정민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마치 미소에게 강요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미소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민의 품에 안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회사에 가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소의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자신은 따라갈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정민은 친구 동호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이번에는 자세한 이야기까지 다 말했어요. 동호는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고 했어요. 동호는 미소가 일종의 중독 상태인 것 같다고 진단했어요. 55년 동안 억압되었던 욕구가 한 번에 폭발한 거라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조언했어요. 정민은 동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소의 행동이 점점 더 강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퇴근길에 정민은 마음을 굳혔어요. 오늘 밤에는 미소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둘 다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간 정민은 미소가 또 새로운 준비를 해놨다는 걸 알았어요. 침실에 빨간 장미꽃잎이 뿌려져 있었고 미소는 검은색 란제리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한숨을 쉬며 미소에게 다가갔어요. 정민은 미소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관계를 갖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미소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민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소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미소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앞으로는 정말 조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정민은 이미 여러 번 들은 약속이라서 믿기 어려웠어요. 정민은 제안했어요. 잠시 떨어져 살면서 서로 생각해 보자고, 미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미소는 절망했어요. 정민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미소는 정민을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쳤어요. 정민이 잠들려고 누우자 몰래 침대로 들어와서 강제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미소를 밀어내려 했지만 미소는 필사적으로 달라붙었어요. 미소는 정민의 몸을 만지며 울먹였어요.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행동이 점점 더 강박적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정민이 강하게 거부하자 미소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의 몸을 긁고 물어뜯으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소리쳤어요. 정민은 미소의 행동에 경악했어요. 결국 정민은 미소를 침실에 남겨두고 집을 나왔어요. 새벽 3시에 호텔로 피한 거예요. 미소는 정민이 나가는 걸 보며 절규했어요. 돌아오라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울부짖었어요. 호텔방에서 정민은 머리를 감쌌어요. 미소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도 확실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어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정민이 집을 나간 후 미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침실 바닥에 쓰러져서 몇 시간째 울고 있었거든요. 정민의 베개를 껴안고 흐느끼며 돌아오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침이 되어도 정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답도 없었어요. 미소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정말로 정민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학교에 연락해서 몸이 아프다며 결근했어요. 정민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정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소는 정민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언니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경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미소는 울면서 정민이 집을 나갔다고만 했어요. 미경이 급히 달려왔어요. 미소의 참담한 모습을 본 미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동생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소는 언니 품에서 정민을 잃을까봐 무섭다고 울부짖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변호사 앞에 앉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변호사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이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격 차이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좀 더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정민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했어요. 아내가 성적으로 너무 적극적이라는 걸 어떻게 이혼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부러워할 일이었거든요. 변호사는 일단 별거부터 시작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시간을 두고 서로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어요. 정민은 그 조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정민의 어두운 표정을 걱정했어요. 신혼인데 왜 그렇게 우울하냐고 물어봤지만 정민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틀째 되는 밤 미소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정민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55년을 기다려서 만난 사랑을 이렇게 잃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욕실에서 면도날을 꺼내 손목에 대봤어요. 하지만 막상 그을 때는 무서웠어요. 대신 정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죠. 정민은 미소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미소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정민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소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목에는 얕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조금 흘러나와 있었어요. 정민은 경악했어요. 미소는 정민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돌아왔다고, 정말 자신을 버리는 줄 알았다고 흐느꼈어요. 정민은 미소를 안아주며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의사가 정민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미소의 상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자해 시도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의 신호라고 설명했어요. 의사는 미소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어요.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강박적 행동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미소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어요. 자신은 정상이라고, 단지 정민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고집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고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정민은 미소를 설득했어요. 둘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자신도 함께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소는 정민이 떠날까봐 무서워서 결국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민은 미소와 함께 침실에 누웠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소는 정민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민이 떠날까봐 조심스러워했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미소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어요. 정민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도 겁내했어요. 의사는 미소에게 차근차근 질문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 그리고 최근의 결혼 생활까지 자세히 들었어요. 미소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상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미소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심한 정서적 방치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극도의 사랑 갈증으로 나타난 거였죠. 의사는 미소의 행동을 애착장애라고 진단했어요. 어린 시절 형성되지 못한 안정적인 애착이 성인이 되어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설명했어요.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과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미소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동시에 자신이 미소를 너무 몰라줬다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상담 후 미소는 일주일에 2번씩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또한 불안감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도 병행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정민에게 매달리는 행동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예전처럼 히스테리를 부리지는 않았어요. 정민도 미소의 변화를 느꼈어요. 하지만 치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날은 미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민을 당황스럽게 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정민도 부부 상담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미소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점검하고 어떻게 미소를 도와줄 수 있는지 배웠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2달간의 치료 후 미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정민을 많이 원했지만 예전처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정민도 미소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나자 미소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전처럼 정민에게 매일 밤 강요하지 않게 됐거든요. 대신 정민이 피곤해 보이면 먼저 일찍 자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변화에 놀랐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미소는 여전히 정민을 원했지만 이제는 정민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게 됐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 정민이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어요. 미소는 정민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예전 같으면 자신의 욕구만 앞세웠을 텐데 이번에는 정민의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미소는 정민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자자고 정민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정민은 미소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날 밤 2사람은 조용히 포옹한 채 잠들었어요. 미소는 정민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정민도 미소의 따뜻함이 좋았어요. 관계를 갖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담을 통해 미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요. 예전처럼 몸으로만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말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2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미소는 정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미소는 고백했어요. 정민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몸으로라도 붙잡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정민도 미소에게 사과했어요. 미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미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2사람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몸으로만 소통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부부 상담사는 2사람에게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어요. 관계의 횟수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서로의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미소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예전처럼 매일 밤 강요하는 대신 정말 서로가 원할 때만 관계를 갖기로 했어요. 정민도 미소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기로 약속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가진 첫날 밤 2사람은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거든요. 억지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관계의 차이를 느꼈어요. 미소는 정민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정민도 동감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훨씬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고, 나머지 날에는 대화를 나누거나 단순히 안고 잠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민은 새로운 미소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육체적인 면만 보였다면 이제는 미소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알게 됐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따뜻한 마음씨, 순수한 웃음 등이요. 어느 날 정민은 미소의 학교에 깜짝 방문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미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여자의 진짜 매력은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미소를 미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니 정민은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민은 미소에게 말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본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였다고 했어요. 미소는 수줍게 웃으며 기뻐했어요. 정민은 미소와 결혼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육체적 매력에 끌렸다면 이제는 미소의 전인격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진정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미소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사랑에 집착했는지, 어떤 상처가 그런 행동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웠어요. 미소는 정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정민도 미소의 용기를 격려했어요. 치료사는 미소의 회복 속도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빨리 호전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정민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어요. 미소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정민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한 거였어요. 학교에서도 미소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예전보다 더 밝아지고 안정적이 됐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실력도 늘었다고 평가했어요. 미소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부부가 된 거였어요. 이제 미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연스럽게 정민과 관계를 가졌어요. 예전처럼 강요하지 않았고, 정민도 미소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민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미소와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진다는 게 기대됐어요. 이제는 미소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거든요. 미소는 정민에게 제안했어요. 은퇴 후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자고, 함께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정민도 좋다고 했어요. 이제 진짜 인생의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대화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한 관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미소는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정민도 미소의 손을 꽉 잡으며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황혼의 첫사랑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가능했거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황혼의 사랑이지만 오히려 더 아름답고 깊었거든요.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민과 미소는 깨달았어요. 나이 차이도, 과거의 상처도, 서로 다른 욕구도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65의 정민과 55의 미소,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은 거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정민은 미소를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돼요. 미소도 정민의 품에서 답했어요. 저도요, 오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황혼의 첫사랑, 그 아름다운 여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후 일주일 동안 정민과 미소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됐어요. 아침에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저녁에도 필요한 말만 했죠. 침실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미소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민과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정민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미소와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이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정민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집이 조용했어요. 미소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침실을 확인해 보니 미소의 옷과 화장품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미소가 언니 집으로 가서 며칠 생각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로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적혀 있었죠. 정민은 편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미소는 언니 미경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미경은 동생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미소는 자세한 사연을 말하기 어려웠어요. 미경이 신혼부부가 왜 따로 지내느냐고 물었을 때 미소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미경은 신혼 초기에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미소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55년 만에 알게 된 육체적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매일 밤 정민의 품에 안겨 잠들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 집에서 이틀을 지낸 후 미소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민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돌아가서 또 싸우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거든요. 미경의 남편이 조언했어요. 결혼은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는 거라고, 완벽한 부부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자신의 문제가 단순한 양보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미소가 없는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정민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3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의 외로움이 다시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미소와 함께한 두 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친구 동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어둡다며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정민은 미소와 잠시 떨어져 있다고만 했어요. 동우는 신혼부부가 왜 그러냐며 걱정했어요. 정민은 동우와 술을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미소가 너무 적극적이라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런 미소가 없으니 허전하다고 했어요. 동우는 부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민은 미소의 베개를 안고 잠들었어요.
미소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제야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미소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민은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미소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정민은 불안했어요.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니 집에서 사흘째 되는 날 미소는 마음을 정했어요. 정민에게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비록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정민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미경은 동생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결혼 생활은 완벽할 수 없다고, 서로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어요. 미소는 언니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소는 꽃집에서 정민이 좋아하는 백합을 샀어요. 사과의 의미로 주려고 했어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소를 보자 정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미소는 꽃을 내밀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민도 일어나서 미소를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안고 있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미소는 정민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무서웠다고, 정민을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미소는 자신의 욕구가 강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4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컸다고, 하지만 정민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정민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소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나이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미소를 잃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미소가 제안했어요. 관계를 갖지 않는 날에도 함께 잠들고 싶다고, 단순히 안고 자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다고 했어요. 정민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정민도 제안했어요. 주말에는 미소가 원하면 좀 더 자주 해줄 수 있다고, 대신 평일에는 조금 양보해달라고 했어요. 미소는 기뻐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되 매일 밤 함께 잠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미소는 이번에는 정말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사흘 동안 떨어져 있던 그리움이 폭발한 거였죠. 미소는 정민의 몸을 간절히 원했고 정민도 미소 없이 지낸 외로움을 달래려 했어요. 관계를 마친 후 미소는 정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약속을 지키겠다고, 정민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속삭였어요. 정민은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미소는 정민에게 고백했어요. 언니 집에 있는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정민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정민도 마찬가지였다고, 미소가 없으니